금요일 스마트한 경제공부 시간입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잠깐만 복습하고요. 네, 켄 피셔의 책이었죠. 세 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흥미로운 책인데 네. 절판돼서 다른 책도 소개해드렸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켄 피셔의 이야기는 정말 한 번 더 되새겨들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자산시장에 거품이 낀다 해도 그게 항상 그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금리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네. 배울 수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가 수익 배율 이야기를 했던 기억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한 1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말을 들어서 2,500원이라면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갖고 주가를 나누면 4배가 나오죠. 네. 이걸 바로 주가 수익 배율 PER이라고 합니다. 네, PER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10,000원을 들여서 갖고 있는 주식이 2,500원을 벌여다 줬으니까 이 회사에 따른 적어도 주주들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 보유에 따른 수익률이 25%인 겁니다. 네. 네.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때 은행 대출금리가 5%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굳이 이 회사를 상장시켜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네.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5%로 자금을 빌려서 25% 수익을 올리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게 네. 훨씬 더 남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고 또 주식시장에 그렇게 그 시장이 뜨겁지 않을 때는 주식을 상장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좋아지죠 오히려. 왜냐하면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들은 없고 또 기존에 상장된 기업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니까 네. 투자자들이 결국은 유입되기 마련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90년대 말 미국처럼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별 볼 일 없는 기업의 주식이 주가 수익 배율 100배에 거래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가 수익 배율 100배면 아까 그 기업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10,000원에 거래되는데 이건 100원 한다는 이야기니까 네. 수익률 1%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채권금리, 예금금리가 6%라면 네. 제가 이제 이 회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더 나가서 증자를 하는 거죠. 네. 주식수를 늘리는 걸 증자라고 하죠. 이자율이 비싸니까 예, 굳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마음껏 조달해서 이걸로 채권을 사면 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시장 금리보다 주식이 더욱더 비싸게 거래되는 시기,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채권 금리보다 훨씬 더 낮은 시기에 있을 때 주식시장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무한정 주식이 공급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에 정보통신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장됐었고 그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주주들이 이 돈으로 정말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하라고 돈을 줬었는데 정작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을 막 매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주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게 지나고 보면 결국은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게 그리고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반대로 그 돈들을 다른 데 쓰게 되는 게 정상적이죠. 이런 걸 본다면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주가가 많이 비싸다 아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주가와 채권 금리를 꼭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 네. 시장에서 이 마지막 고점에서 최고 그 버블의 고점에서 이렇게 저희는 상투를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런 위험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다소 좀 까칠하지만 참 재미있는 책 켄 피셔의 책 3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슴도치와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저에게 인생의 책입니다. 이 책. 오늘은 네. 소개하는 책이 이제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에 있는 한 대목인데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역시 그 좋은 책에 대해서는 네. 꾸준히 많은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잠깐 그 네이트 실버가 쓴 책 신호와 소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1990년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모든 과정은 거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네. 1988년 11월 영토가 미국 메인주만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그마한 거죠? 아주 작은 네. 주입니다. 그래서 한 일개 도보다 작죠. 메인주만한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의회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선언했다. 사람들이 정말 이때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스크바의 강경파가 시도한 쿠데타를 막아내고
소련의 깃발이 크렘린에서 내려졌다. 에스토니아와 여러 소비에트 공화국도 모두 독립했다. 이 같은 일이 있고 난 더 소련의 몰락을 예측할 수도 있었지만 왜 주류 정치학자 대부분이 그런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이 부각되었다. 정치학자들이 20세기 후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몰락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네. 굉장히 까칠한 책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그널, 신호가 있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음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작년 이맘때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하고 사실 예측 못했어요. 네.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모아서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네. 예측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네.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특히 네이트 실버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여론조사 사이트인 538이라는 재밌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 사이트도 저도 매일 들어갔는데 네. 매번 뭐 힐러리가 승리할 거라는 그런 예측만 봤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과학자들은 좀 시장 미래에 대해서 예측력이 부족하다는 걸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고 네. 특히 우리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전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최대한 이걸 조금씩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UC 버클리라 그러죠. 네. 버클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테틀록 교수가 쓴 논문을 좀 인용을 해주는데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이분은 1987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거의 18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다 모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유명한 책을 발간했다고 해요. 네. 근데 테틀록 교수가 내린 결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가 살펴본 사회과학의 전문가들은 직업이 뭐든 간에 경험을 얼마나 오래 쌓았던 간에 전공이 뭐든 간에 하나같이 동전을 던져서 홀짝 판단 내릴 때보다 더 낫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 사건 가운데 15%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고 이게 대표적인 게 소련의 몰락이죠. 네. 반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사건이 25%는 적어도 조사기간 내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 그들의 예측은 국내에 가리지 않고 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모두 무시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때 이제 테틀록 교수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우와 고슴도치를 분류를 해서 보면 고슴도치의 전망은 거의 빗나가는 반면 네. 여우들이 그나마 낫다라는 그런 재밌는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네. 저 역시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네. 무릎을 쳤던 것 같습니다. 곰과 여우도 아니고요. 고슴도치와 여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이 테틀록 교수, 이제 UC 버클리 캠퍼스의 테틀록 교수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답변의 스타일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고슴도치는 거창한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배적 원칙,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의 원칙이 있고 이 원칙 따라 세상이 바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든가 아니면 프로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과학,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난 다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전망 예측이 상당 부분 많이 빗나갔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반면 여우는 이랑 정반대에 있는 스타일입니다. 수없이 사소한 생각을 믿습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네. 어떻게 보면 다면적 생각, 중층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이 사람들은요 사방팔방으로 관심이 뻗쳐 있기 때문에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뉘앙스, 불확실성, 복잡성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결국 고슴도치는 일발장타를 노리는 거포죠. 네. 그래서 삼진은 엄청 많이 당하지만 기억에 네. 오래 남습니다. 반면 여우는 타율은 굉장히 높지만 인상적인 전망을 내놓지는 못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를 고백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 이야기를 몇 번 드리면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잘 이해를 못했었고 또 98년
미국의 연준 의장, 그린스펀 의장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바로 불황의 경제학 소개하면서 네. 돈을 풀면 경제가 왜 그렇게 좋아지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97년 외환위기 또 98년의 극적인 반전 같은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냥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고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라는 해설가도 하기 급급했고 네. 제대로 된 전망을 내놓지 못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러면서 또 자신감은 또 젊어서 그런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 예전에 썼던 보고서를 저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때 그 보고서들 보면은 뭐의 종언 무슨 시대의 개막 이런 네. 굉장히 정말 딱 와닿네요. 네. 네, 굉장히 전혀 정확성은 없는 주제에 네. 왜 그렇게 거창한 담론을 좋아하고 단언하는 태도들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20여 년 정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떤 전망이라는 게 나오죠. 네, 경제 전망률도 있고 증시 2,000을 돌파한 우리 증시가 최소 3,000은 갈 것이다 한 시대가 있었고요. 증시가 계속 급락하면서 바닥을 찍을 것 같다. 굉장히 모든 펀더멘털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안 맞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았던 거 아닌가. 모두가 기뻐서 증시로 달려갈 때 오히려 증시는 꼬꾸라지고 모두가 공포에 잠겼을 때 증시는 다시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버블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잡았다면 네. 또 하나의 힌트를 오늘 얻게 되는 거죠. 바로 뭐냐면 고슴도치들이 시장의 전면에 나서고 네. 이 고슴도치 막 극단적인 전망이라고 해야 될지 네. 확신에 가득 찬 이야기가 들릴 때는 이 사람들 승률이 안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이 금융시장에 몸을 담그고서 보고서를 쓰는 입장이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틀려나가는지를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 더 제 잘못을 눈앞에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네이트 실버의 책 네. 신호와 소음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호와 소음에서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는 건 9.11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9.11 그렇습니다. 테러가 2001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과거에도 무역센터 그 건물에 테러를 시도한 적이 잡았던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테러로 이용될 것이라는 보고가 미국 정보 당국에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극단 과격 이슬람주의자 한 명이 비행기 조종술 자격증을 따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는데 이 첩보들이 연결이 안 된 거죠. 무역센터와 무슬림과 비행기 조종술 이게 연결됐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막을 수 없었을까? 소음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소음을 가려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네. 결국 고슴도치처럼 이게 제일 중요해 하고 그냥 딱 하나를 정한 다음에 네. 다른 걸 버려두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어떤 것이 소음이고 진정한 정보인가를 구분해내는 시각, 훈련, 그리고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추가적으로 그때 그 대목에서 상상력 이야기도 했던 것에 참 저도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임에도 불명하지만 이 사람을 또 너무 또 신격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네. 네이트 실버가 틀렸어요. 물론 네. 이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예측가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 대통령 선거 전날에 제가 이 사람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예측치를 보는데 네. 힐러리 후보의 당선 확률을 70% 정도로 예측하는데 이게 다른 모든 예측 사이트보다 힐러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본 곳이었습니다. 그나마요. 예, 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틀렸죠.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누군가 분명히 이 과거의 이 이력이 네. 훌륭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 맞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게 네.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과거에 잘 맞았던 게 앞으로도 계속 잘 맞을 거다라는 그런 태도들은 물론 이게 마음엔 도움이 됩니다만 네. 미래를 예측하고 특히 저처럼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고슴도치들의 목소리가 네. 높아지고 네. 또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잘 이렇게 저희들 표현으로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먹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전망들이 먹혀 들어가는 시기. 네.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오히려 반대 방향의 다른 정보는 없는지에 대해서 네. 살펴보려는 좀 여우 같은 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확인
막연함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네. 다양한 정보 속에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이 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특히 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빈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또 영국의 유로존 이탈 같은 정말 감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는 네.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입장에서 이제 고슴도치 같은 투자 말고 큰 획을 긋는 방향성을 잡고 돌진하는 그런 투자 말고 여우 같은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여우는 사냥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또 계속 가다가 이쪽 길이 아니다 싶으면 또 저쪽 길로 가고 옆에서 부시럭거리면 저기 왜 부시럭거리지 신경 쓴단 말이죠. 이런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책 소개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많이 강조드리는데 첫 번째 한 명의 저자, 뛰어난 저자가 있다 생각되면 그 사람의 책을 한번 통독해보라, 개독해보라 그러죠. 네. 그 사람의 예전 책부터 그 끝까지 나온 최근의 책들까지 다 한번 일관적으로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던 책들도 뒤로 가면 점점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폴 크루그만 교수의 책들, 예전에 네. 썼던 책보다 최근의 책들이 훨씬 글솜씨가 나아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또 번역하시는 분들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 읽어나가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의견 또는 그런 사고방식을 잘 한번 받아들인 다음에 반대편의 이야기, 네. 그분의 호적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쪽으로 함께 다면적인 판단을 해보는 게 이걸 능력을 여우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키우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나가는 고슴도치들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네. 홍춘욱 박사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